How to read a book.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 책을 읽는 방법, 좋은 방법.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딱 한 페이지 영어 완서 시간이에요. 오늘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글 몇 토막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제목의 글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안 드신다고요? 정말 재미없어 보인다고요? 맞습니다. 재미는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 이유가 순전한 재미 때문에만 올리고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숙제, 저의 공부를 약간 여러분들에게도 약간 강요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알게 된 시인이에요. 한참 늦었죠. 198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시인이더라고요. 조집 브로드스키. 이름만 딱 들어봐도 저쪽 러시아계 사람일 것 같죠? 맞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소련에서 쫓겨나죠. 그죠? 약간 체제에 좀 반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인 것 같다. 그죠? 명색이 시인이라고 하는데 열심히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이제 미국으로 가죠. 근데 이분이 이제 시만 잘 쓰시는 게 아니라 글도 참 잘 쓰시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가지고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지, 물론 어려서부터 탄탄하게 그죠? 영문학을 접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글을 쓸 수 있었겠지만 시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좀 버겁고 제 능력에 이렇게 이 글을 산문을 좀 읽어봐도 굉장히 글을 잘 쓰신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How to read a book. 정말 책에 대해서 잘 읽는 게 없고 이런 분보다는 평상시 좀 책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이렇게 좀 펼쳐보지 않을까 싶은 제목이에요. 원래 그렇잖아. 책을 읽는 방법. 어떻게 하면 책을 더 잘 읽을 수 있을까? 이건 좀 책을 좀 평상시에 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주제 아닐까요? 근데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그림 그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서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고 선생님이 반고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랑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제가 좀 그분을 좀 멸시하거나 하대하는 건 아니고 여기 동네 그 미술 학원의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가르치는 거랑 완전 내용이 딴판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미술에 대해서 젬병인 제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고 선생님의 강의가 전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마 고 선생님은 이럴 것 같아. 보세요. 먼저 진실되게 봐야 됩니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보는 법을 먼저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그려봅시다. 막 이럴 거 아니야. 당장 붓을 들고 어떻게 하면 데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색깔을 입히고 이거 지금 관심이 가질 저인데 눈을 감고 보라고 막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야 사기꾼이야 막 이러겠죠. 맞아요. How to read a book.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 라는 주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정말 책 읽기가 좀 싫어. 책 읽기에 재미를 붙이고 싶어. 과연 책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재밌게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 저 책을 내 수준에 맞게 잘 골라야 돼. 책을 읽기 전에 몇 페이지 보면서 예상을 좀 해봐야 돼.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고, 아니면 책을 다 읽고 나서 독후감을 써야 돼.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좀 되지 않나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 글에는. 다시 말하면 눈높이가 다른 거죠. 기준이. 그죠? 그리고 이 조지 브로드스키가 약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책을 많이 접한 수준 있는 독자들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나를 위해 쓴 글인가 싶어가지고 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내용이. 근데 그래도 몇몇 대목이 평상시 제가 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을 좀 건드리는 지점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에 다들 막 이런저런 책 많이 읽는데 내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 게 좀 잘하고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점에서 좀 뭔가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 글의 앞부분에 보면은 좋은 책, 나쁜 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나쁜 책이라는 게 무조건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엄청나게 훌륭한 작가들도 무수히 많은 나쁜 책들을 읽었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나쁜 게 나쁜 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수명은 되게 짧으니까 이왕이면은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더 좋은 책을 많이 만나면 좋지 않겠느냐. 근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리뷰어들? 그 비평가들? 아니면은 풍문? 떠도는 소문? 친구의 추천?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이 온전히 좋은 기준점이 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분께서 나름 기준을 딱 제시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엄청 높아요. 이 대목이에요, 이 대목. 이 대목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내가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바로 결론으로 들어간다. I may just as well say it. 이제 딱 말하는 게 낫겠어. The way to develop good taste in literature. 문학에 있어서 좋은 취향을 개발하는 방법은 바로 시를 읽는 것이다. 제가 요즘에 조금 시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찰나였는데 요 글을 읽으니까 딱 뭔가 이거 내가 요즘에 고민하는 거랑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시인이라서 내가 시인이라서 우리 시들 좀 많이 읽어주세요. 어떤 직업적인 파티전십 약간 이런 거 있죠. 우리 팀 잘한다, 우리 팀 잘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파티전십, 종파주의, 이걸 뭐라고 그러지? 진영론, 진영주의, 이런 직업적인 진영론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내가 우리 쪽 사람들 이해관계를 갖다가 이익을 갖다가 어드밴스 하려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시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나 어디 소속된 사람 아니야. 유니온맨 아니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요거야. 이 시라는 게 인간의 말의 로큐션의 가장 스프링 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라는 것은 가장 간결, 콘사이스하고 가장 응축된 방식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경험을 컨베이하는 방식. 그리고 게다가 그것은 가장 수준 높은 기준을 갖다가 준다는 거예요. 어떤 언어적인 활동에 대해서 특히 종이 위에 쓰여진 그래서 점점 이제 뭐야 이 사람 얘기하다가 점점 이분의 이야기에 빠져들게 돼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The more one reads poetry, the less tolerant one becomes of any sort of verbosity. 사람이 시를 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람은 이렇게 verbosity, 장황한 거 있잖아요. 허풍 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주절 이런 거에 대해서 덜 관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못 참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담론이 되었든 철학적인 어떤 담론이 되었든 아니면 뭐 역사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아니면 어떤 픽션, 소설, 그죠? 그런 것이든 간에. 그러면서 이런 말 이제 산문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그 style in prose. 가끔 산문에서 굉장히 되게 유려하게 글을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멋진 스타일. 근데 얘는 항상 허스티지, 인질이야. 누구에게? 얘한테 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의 딕션의 프리시전, 정밀함, 속도, 그 다음에 되게 허황되지 않은 아주 과묵한 강렬함. 에피타프와 에피그램의 어떤
자식으로 태어난 이 시라는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한 지름길로서 바로 가는 거죠. 이 시라는 거는 산문에게 있어서 아주 엄격한 훈육자라는 거예요. 철두철미한 행동거지도 약간 교관 같은, 그죠? 아주 산문을 가르치는 아주 교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라는 것은 산문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야, 단어 하나 정말 공들였어. 요즘에 보면은 정말 이 시라는 게 정말 응축된 언어이기 때문에 이 시를 좀 읽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각 단어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또 뭘 가르쳐주냐면 우리 인간 종의 어떤 변덕스러운 어떤 정신적인 어떤 아주 그러니까 변화가 극심한 어떤 패턴. 그 다음에 대부분 글은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시라는 거는 이렇게 단선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다층적이고 복합적이고 입체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리니얼 컴포지션에 대한 대안을 갖다가 또 제공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너무 자명한 것들 있잖아요. 뻔한 거 이런 것들을 생략할 수 있는, 지울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도 제공해주고 세부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길러주고 클라이맥스로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클라이맥스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것도 테크닉도 알려주고 그리고 다른 어떤 그냥 단순히 그냥 예쁘게 쓴 글과 다르게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것도 안에 포함하게끔 응축시키니까 이제 이런 것도 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 있어야지 시적으로 이렇게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산문을 쓰더라도. 그러나 이런 점에 있어서 산문이 오히려 시보다 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굉장히 게으른 학생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 하면서 산문이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 계속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시에 대한 예찬 같은 거죠. 이 글 같은 경우에. 그죠? Please don't get me wrong. 제발 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산문을 지금 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의 진리는 시라는 게 산문보다 더 일찍 태어났고 시가 왜 먼저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거든요. 이런 표현 너무 멋있죠. 문학은 시와 함께 시작이 되었다. 노마드, 유목민의 어떤 노래 이것이 정창민의 스크리블링, 끄적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가 산문보다 더 앞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노마드는 계속 돌아다녀야 되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죠. 시로서 뭔가 표현을 하고 나중에 농업혁명 이후에 이제 정착자들이 생기면서 그들은 앉아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쓸 수 있고, 그죠? 길게.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글도 참 재밌게 잘 써요. 공군과 보병에다가 막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시라는 것이 일종의 어떤 경제라는 단어와 동의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이코노미라는 게 효율성을 되게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코노미라는 단어에는 절약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시라는 게 정말 그렇게 응축된 어떤 문학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읽다 보면은 취향이 고급화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갑자기 막 시 예찬으로 넘어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시가 산문보다 볼륨이 적잖아요. 훨씬 적잖아요.
그래서 시를 읽으라 이런 점에서 되게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대 문학에 관심이 있다면, 그죠? 더 이게 누워서 떡 먹기다 되게 쉽다, 그죠? All you have to do, 여러분이 해야 될 거라고는 준비하는 거래요. 몇 개월, 한 2, 3개월, 그죠? 여러분의 모국어로 시를 쓰시는 분들의 작품으로 좀 몇 권 챙기래요. 이왕이면 이번 세기니까 20세기의 전반부, 20세기 전반부면은 모더니즘 시를 주로 얘기를 추천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를 추천하나 봤더니만 아우 장난 아니야. 이게 말이 쉽지. 이런 사람들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의 시를부터 읽으라는 게 저는 좀 버거울 것 같은데, 영어로는 로버트 프로스트, 토마스 하디, 뭐 예이츠 엘리엇 오든, 그죠? 메리엄 부얼, 엘리자베스 비숍. 저도 살짝 건드려 봤었는데 저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 경지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시인들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이번 세기에 가장 뛰어난 시들의 대부분이 폴란드 시인들이 가장 좀 이렇게 빛난다라고 하면서 여기 폴란드 시인들 쫙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 심부르스카 정도만 좀 제가 좀 몇 편 읽어봤어요. 그것도 번역된 걸로. 그다음 프랑스 시인들도 막 얘기하고. 어려워. 도저히 감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분의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눈높이가 다르죠. 그죠? 맨 처음에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 에서부터 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책을 어떻게 읽을까, 뭐 요약을 하고 밑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막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저 높은 경지에 계신 분이긴 하지만 이참에 저도 좀 시를 좀 가까이 하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시에서 사용된 그 언어, 시인이 그 하나의 언어를 고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는다면 문학, 나아가 책을 읽는 재미도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